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6월 14일 화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대통령실 명칭 공모를 했었죠. 지금 저 뒤에 멀리 보이는 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용산 집무실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를 잡았는데, 자, 용산 집무실을 뭘로 부를 것이냐. 여러 가지 또 논란들도 있었고 저런 논쟁들도 있었고 국민 공모를 했습니다. 3만 명이나 참여를 했는데, 응모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국민 응모에서 그 압축된 5가지를 쓰지 않고 그냥 용산 대통령실, 지금 불리는 그런 취지죠. 용산 대통령실 이렇게 잠정 결정을 했는데, 아마 이것으로 용산 대통령실로 지금 5년 동안 쭉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서울 용산으로 이전한 새 대통령 집무실 명칭, 오늘 강인선 대통령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잠정 결정, 이 대통령실 새 이름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죠.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을 심의 선정하는 최종회의를 오늘 늦게까지 열었는데, 자, 집무실의 새 명칭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 이 명칭은 권고하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써오던 용산 대통령실, 이것을 잠정적으로 사용을 한다. 자, 강인선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라인 선호도 조사 결과 5개 후보자 중에서 과반을 득표한 명칭이 없다. 그리고 각각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다. 그것을 감안해서 5개 후보자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4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대국민 공모를 해서 받은 그 응모 건은 3만 건의 응모작을 접수받았는데, 그 중에서 최종 후보군은 5개로 압축이 됐었죠. 국민의 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 22. 자, 그런데 이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이 5개 전부 좀 호감도가 떨어진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청와대 이것처럼 강력한 이 포인트가 있는 인상을 주는 그런 명칭은 사실 없었던 거죠. 거기다 이런저런 시비들이 붙었습니다. 국민의 집, 이것은 국민의 힘, 지금 여당을 연상시킨다. 국민청사, 국민청사, 여기서는 청은 이 들을 청, 사는 또 생각할 사,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생각한다. 이런 것까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이것 역시도 지금 서울시가 시민청 이렇게 부릅니다. 그 박원순 시장한테 이름을 지었죠. 그것도 청자가 들을 청자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청사도 국민의 힘을 연상시킨다. 이런 이야기 있고, 이런 그 지적이 있었고,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런 것도 별로 호감도가 떨어지는 데다가 이태원로 22 이런 것도 있었죠. 이것은 그 지명이, 용산 집무실 지명이 이태원로 22이기 때문인데, 이것은 영국 수상 간저가 다이닝가 10번지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또 모방하는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옥신각신했는데, 아마 핵심적인 건 그건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같이 오찬 회동을 했죠. 그 오찬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5개로 공모를 했는데, 좀 개인적으로 썩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그것이 알려지면서 이 명칭을 잡는데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 사이에 1000명에게, 국민 1000명에게 용산 대통령실 명칭으로 어느 것이 가장 마음에 드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국민청사였습니다. 국민청사 36%. 그래서 국민청사가 선택되지 않나는 이 예상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이것이 또 국민의 힘을 연상을 시키고 국민청사라는 게 한마디로 와닿지 않는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냥 용산 대통령실 이렇게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또 약칭은 뭘로 할까? 앞으로 또 내일 그 논란들이 일어날 겁니다. 또 영문 표기로는 뭘로 할까? 가령 약칭은 용산 대통령실이니 용대,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그냥 용산 대통령실로 그냥 대통령실 이렇게 부를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영어 명칭, 저 뒤에 보이는 청와대는 이것은 기자들도 BH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블루하우스입니다. 말 그대로 푸른 기와집이죠. 블루하우스. 미국 백악관, 화이트하우스 이것처럼. 자, BH 이렇게 해서
심지어 국가의 공문서에서도 BH, VIP 이런 것을 많이 썼죠. 그래서 BH가 일종의 뭐 고유명사처럼 됐는데 이제 BH가 아니고 그러면은 용산 집무실은 뭘로 쓸 것이냐 이런 문제도 또 내일 아마 거론이 될 겁니다. 뭐 용산 프레지던트 하우스 그러면 YPH 아니면 그냥 용산 그 실, 용산 집 그러면 YH 또 심지어 드래곤 용산이 용용자니까 용산 드래곤 힐 뭐 이런 뭐 YDH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는 거기에서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짓는데 고심을 많이 하고 국민 공모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당정청 회의 그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당과 정부와 청와대 그래서 당정청 회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못하죠. 청와대가 이 국민에게 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당정대회의 이런 이야기 또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자 어쨌든 이 여러 가지 그 논란 끝에 일단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은 용산 대통령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청와대를 오래 출입을 했지만 청와대 이것이 상당히 국민들에게도 익숙하죠. 제일 처음에 대통령 집무실은 이승만 대통령 때는 경무대였죠. 경무대였는데 그것을 청와대로 바꾼 인물은 윤보선 대통령입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바꿔서 그 이후에 전부 청와대라는 명칭을 썼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이런 전직 대통령들이 다 청와대라는 명칭을 썼는데 그것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용산의 새 집무실을 하겠다고 하니 상당히 그때 좀 반발이 많았습니다. 지금 보수 진영 안에서도 반발이 많았고 저도 이것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들어가서 차분히 하면 될 것을 그런 생각을 했지만 막상 이렇게 청와대를 돌려주고 용산 집무실로 가니 상당히 대통령의 스타일에 소통 스타일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아주 큰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도 그렇지만은 일단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해서 많은 국민이 관람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옴으로 해서 이 기자들과의 매일 출입을 하면서 문답을 나누는 도어 스태핑, 획기적인 소통 그것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일단 청와대라는 그 명칭에 대해서 큰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실 여기도 뭐 어떤 이름을 붙이든 뭐 용산 대통령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간략하고 쉬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을 이제 용산 대통령실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더 이상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쟁은 하지 말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을 대통령이 제대로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